안녕하세요. 보통 직장인입니다. 교육에 대한 많은 소문이 들려오는데요. 부모의 재산이나 사는 곳 같은 환경이 자녀의 성적에 중요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립되는 환경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런 다양한 소문과 주장에 대해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인데요. 통계청과 데이터 포털 등 정부기관 및 단체에서는 개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누구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고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문해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해력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문해력 4단계 수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해력 4단계는 아주 높은 단계가 아닌 중학교 이상의 지식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류를 통해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약 80%에 해당하는 인구가 문해력 4단계 이상을 가지고 있고 3단계는 11.4%, 2단계와 1단계는 각각 4.2%, 4.5%에 달합니다. 다음은 문해력 수준별 생활 만족도와 정치 관심도를 비교해봤습니다. 문해력 수준이 점차 높아질수록 생활 만족도와 정치 관심도가 상승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 따른 문해력 4단계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를 비교해보면 임금 근로자의 경우 4단계 이상 문해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90.4%로 비임금 근로자인 76.1%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나이에 따라 문해력의 비율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50대 이상의 4단계 문해력 비율이 가파르게 낮아지고 80세 이상의 경우 겨우 20% 수준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면 4단계 이상 문해력을 가진 남성은 83.7%, 여성은 76%로 확인됩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노년층 인구가 많아 생기는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월 가구 소득별로 비교해보면 가구 소득 증가와 문해력이 정확하게 일치하며 가구 소득 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90% 이상 4단계 문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직업별로 문해력을 비교해봤습니다. 농림, 업 종사자의 4단계 이상 문해력의 비율은 84.1%, 기술직 노무 종사자가 74.1%, 서비스 판매 종사자가 84.8%, 군인 및 기타의 경우 87.2%를 기록했고 관리직 및 전문직 그리고 사무직의 경우 9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학력별 문해력 4단계 비율을 봤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4단계 이상의 문해력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추가로 문해력을 상승시킨 인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정규 교육에 의한 문해력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학업 성취도와 사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모가 사교육을 시키는지, 그렇게 진행한 사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해봤습니다. 우선 부모의 학력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을 비교해봤습니다.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경우 자녀의 사교육 참여율이 50%대에 그친 데 반해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부모의 경우는 자녀의 사교육 참여율이 89%로 나타납니다. 부모의 학력이 올라갈수록 자식의 사교육 참여율은 선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학력 증가를 숫자로 치환하여 통계적인 값을 확인해보면 R스퀘어 값이 0.94로 부모의 학력과 자식의 사교육 참여율은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값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부모 모두 동일한 상관관계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가구월 소득과 사교육 참여율인데요. 부모의 학력과 마찬가지로 가구 소득과 사교육 참여율은 선형적으로 증가했고 월 600만원 이상의 가구 소득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8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사교육 참여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밝혀졌고 R스퀘어는 0.89로 강한 상관성을 나타냅니다. 앞선 분석에서 부모의 최종 학력과 소득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참여율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분석은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에 투입한 금액이 실제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즉 사교육이 실제로 성적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주변 환경이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를 바라며 분석을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확인되었습니다.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7.5%이고 상위 11에서 30%는 73.6%, 상위 31에서 60%는 67.5%, 61에서 80%는 61.4%, 81에서 100%는 54%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출되는 사교육비와 학생 성적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할수록 학생 성적이 높아지는 결과가 확인됩니다. 이들의 상관관계는 0.99로 앞선 분석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로 확인됩니다. 통계적으로 학생 성적 구간별로 사교육에 지출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교육에 투입된 비용이 클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위 10% 이내의 학생의 사교육비는 월 59만원이고 상위 11에서 30%는 54만 5천원, 상위 31에서 60%는 47만 8천원, 61에서 80%는 41만원, 81에서 100%는 32만 3천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여기서 최하위권과 최상위권의 사교육비는 각각 32만 3천원과 59만원으로 최상위권의 사교육비가 최하위권 대비 약 2배, 정확히 1.82배 높았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확인해봤습니다. 저를 출처는 OECD입니다. 교육 단계별 공교육비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대한민국은 36개 국가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중학교는 6위이며 유럽의 많은 나라와 일본보다 높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위로 룩셈부르크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공교육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학의 경우 앞서 봤던 초중고와 양상이 정반대입니다. 충격적이기도 36개 국가 중 30위에 그쳤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비 대비 대학 교육비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은 36개 국가 중 가장 낮은 36위로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고등학교 공교육비보다 대학 공교육비가 낮은 것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 단계별 교육비를 미국과 비교해봤습니다. 초등학교는 비슷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미국보다 높지만 대학의 경우는 미국과 비교도 못할 정도로 큰 차이가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학의 공교육비는 미국과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낮은 것을 나타냅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OECD 데이터를 확인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OECD에서 주관하는 피사 시험 결과로 각국의 의무 교육이 끝나는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이 시험에서 대한민국은 여학생 수학 1등, 남학생 수학 2등, 남학생 읽기 4등, 여학생 읽기 6등, 남학생 과학 3등, 여학생 과학 5등으로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대체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지식에 대한 국가 경쟁력 비교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출처는 월드뱅크입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지적재산 수입금 순위 10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산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11위로 확인됩니다. 특허와 상표, 저작권, 영업기밀을 포함한 산업공정과 설계,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통한 원본 또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 전반에 대한 사용률을 말합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12, 11위로 중간 이상의 결과를 얻었지만 다시 한번 더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의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차이를 바탕으로 순수익을 계산해봤습니다.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차이는 조사된 36개 국가 중 32위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며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 1312원으로 계산해보면 약 5조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손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해력과 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교 성적, 학업 성취도와 사교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 대물림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초중고 1인당 공교육 지출 비용 대비 대학의 공교육 비용이 오히려 낮은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여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통직장인이었습니다.